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후반의 여성이에요. 막상 사연을 쓰려고 하니 당시 상황을 떠올려 해서 괜히 긴장이 되는데요. 앞뒤 없이 정황이 느려놓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며 바로 사연을 시작할게요. 저는 대학병원 간호사입니다. 3교대의 지옥을 견디면서 출퇴근하는 고통의 직장인이지요. 그래도 내 나이 마흔을 앞두고서까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제가 남을 도우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제가 아픈 사람을 살려내는 의사는 아니었지만 제 손에 간호를 받고 나아지는 환자들을 보면서 저의 직장 생활을 만족해 했어요. 때려치우고 싶은 순간이 많았던 만큼 평생 내 손으로 간호를 하며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순간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병원을 진작에 때려치우고 작은 개인 병원에서 일을 하는 중인 동기들은 저를 향해 대단하다는 말도 참 자주 해줬어요. 그만큼 체력전과 다름이 없는 일이었다 보니 나이를 먹어가면서까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걸 잘 알아줬기 때문이죠. 저는 그렇게 주변에서 인정을 해주고 대단하다 여겨주는 것만으로도 민망하고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버티며 제 일을 하고 환자들을 간호하며 지내왔어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늘상 제게 간호사 주제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네요. 그 소리가 한두 번 들어도 너무 기분이 나쁜 소리인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참 오래도록 제 귀에 딱지가 않게 하셨습니다. 저는 30 초반에 같은 병원 안에 일을 하던 남자 간호사였던 지금의 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남자 간호사가 우리나라에는 별로 흔하지 않는 간호사였기 때문에 지금도 그랬지만 당시에도 정말 생소했었어요. 저도 남편과 같은 대학 혹은 같은 실습을 하면서 만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신은 그저 속으로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을 했죠. 죄다 여자들이 많은 직업인 걸 뻔히 아는데도 간호사를 하겠다고 한 걸 보니 정말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그저 간호사가 좋은 사람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일을 하면서도 성실하게 일하는 남편이 좋았고 저희 둘 다 겹쳐서 같은 병동에서 여러 번 일을 하다 보니 정이 들었는지 연애를 했고 또 그러다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이 결혼한 지 3년 차인데요. 당시 남편도 분명 직업이 간호사였고 저랑 같은 병원에서 일을 하는 직장 동료였기 때문에 시어머니께서는 간호사 주제에 라는 말 따위를 전혀 꺼내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그런 말을 꺼내면 자기 아들까지 무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본인도 잘 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히려 같은 병원에서 같은 일을 하며 얼마나 힘이 들까. 같이 만나서 연애도 하다가 결혼도 하는 거니 일하면서도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거야. 라면서 덕담을 해주시고 저를 예쁘라 해주셨어요. 여자들이 많을 병원에서 자기 아들을 잘 챙겨주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저는 가뜩이나 능력으로 인정을 받은 남편이기에 걱정하지 말라며 어머니께 잘 말씀을 드리곤 했고요. 그러다가 결혼하고 1년이 조금 지나던 시점에 남편이 간호사를 그만뒀어요. 지금으로부터 딱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이었던 2년 전쯤이었죠. 더 늦기 전에 간호공무원 쪽으로 일자리를 알아보고 싶다고 하던 남편은 일을 그만두기 직전부터 공부를 시작하더니 사표를 내고서 본격적으로 공부에 올인을 하다가 정말로 8급 서울시 간호직 공무원에 덜컥 합격을 해버렸습니다. 집안이 아주 경사였죠. 저도 이 일이 체력에 붙여서 언제까지 할 줄 모르겠는데 누구는 공무원으로 그나마 몸이 편하게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게 된 것은 축하할 일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하나는 대학병원 간호사, 그리고 하나는 간호직 공무원이 되어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다른 타이틀의 간호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고 앞으로의 미래가 또 어떻게 그려질지 괜히 남편의 능력을 보며 기대를 했는데 시어머니의 회방으로 기쁨은커녕 상처만 커져갔습니다. 자기 아들은 이제 공무원이라면서 제 앞에서 대놓고 간호사를 후려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전히 제 남편도 간호직 공무원이랑 간호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이제 완전 자기 아들은 공무원일 뿐이라면서 저와의 벽을 쌓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공무원 아들! 이러면서 전화를 하셔서 제가 옆에 있는 걸 뻔히 아셨을 때도 불구하고
걔는 간호사가 주말에 운동도 안 하고 집구석에서 뭘 한대. 나가서 좀 체력도 쌓고 힘도 좀 기르라고 해라. 라고 운동을 하라고도 했고 밥을 먹는 와중에 전화를 걸어오셔서는 그 흔한 영상통화로 변경을 하셔놓고는 간호사 며느리가 해놓은 반찬 좀 보자. 라고 하면서 굳이 제 이름 앞에 꼭 간호사라는 호칭을 넣으셨어요. 기분이 나쁜 식으로 호칭을 부르니 저로서는 기분 좋게 들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병원에서 간호사라 불리우는 직업 자체를 그만두자마자 시작된 차별과도 같은 호칭이었기 때문에 저도 시어머니의 의도가 의심되어 기분이 참 나빴고요. 한 번은 남편 생일날 어머님이 집에서 밥을 해놓을 테니 편하게 먹고 가라고 해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시댁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밥 잘 먹고서 저희 부부가 사온 후식까지 제가 직접 껍질을 깎아서 과일을 내어왔는데 어머님이 저를 빤히 보다가 너는 간호사 주제에 남편 생일밥 하나 차리겠다고 먼저 연락을 안 하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전날까지 3교대 한다고 밤에 일하다 와서는 아침에 거의 기절을 한 듯 자고 일어난 저한테 밥 먹으러 오라고 한 당사자가 말입니다. 갑자기 말을 바꿔서 기분이 나쁜 건 둘째치고 또 간호사 주제라고 하면서 저를 비꼬는 게 상당히 불쾌했어요. 남편도 듣다 자신의 직업을 까내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면서 어머니께 주의를 주고는 했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뭐 우리 아들도 간호사긴 한데 내가 다 자식 같아서 하는 소리지 라고 하면서 위기의 순간에 모면하셨죠. 매번 폭발을 하려고 하던 저도 그런 어머님의 위기 탈출을 바라보며 더 큰 화를 내지는 못했고요. 그 후 코로나 때문에 저나 남편이나 일이 너무 바빠지고 또 코로나로부터 각별히 조심을 해야 하는 최전방의 직업군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자주 만나 뵙지는 못했습니다. 남편은 코로나가 터진 후 초반까지는 그래도 일이 할만하다고 하더니 점점 시기가 지나갈수록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졌을 만큼 야근이 많아졌고요. 그러니 저도 이왕이면 사람들을 좀 덜 마주칠 수 있는 쪽으로 일을 하고 싶어서 저녁이나 새벽 근무를 대타로도 잘 서주면서까지 밤을 위주로 일을 하려고 했어요. 괜히 제가 병원에서 코로나에 잘못 걸렸다가 내 남편한테 옮겨가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처음에 멀쩡하던 제 몸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말썽이 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결국엔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을 뿐 몸살에 걸려선 고온에 쓰러지기도 했었고 지난 여름에 탈수 증상으로 빈혈이 갑자기 찾아와 수해까지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 몸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을 제가 스스로도 체감을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 다른 것보다 제 몸이 우선이었고 하다못해 친정 부모님도 신경을 덜 쓰면서 제 몸을 챙겨가며 지내야 했습니다. 일을 줄이고 싶었으나 대학병원 간호사인 만큼 일을 마음대로 줄이지는 못했고 그래서 최대한 병원 밖에서 몸을 쓰는 일을 줄여가면서 체력을 보충하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으로부터 제가 몸이 많이 허약해졌다는 소리를 들은 건지 어머님은 소식을 듣고 전화를 했다고 하시고는 늘 넌 간호사 주제에 네 몸을 네가 제대로 모른다는 게 말이 되니? 네 몸을 네가 잘 챙기고 살아야 네 남편도 밖에서 일에 집중을 할 거 아니니? 라면서 훈계를 하시더라고요. 당시에 아프지 않았어도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괜히 섭섭하고 가슴이 미어지대요. 다른 사람도 아닌 시어머니가 나를 핍박하는 듯한 더러운 기분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제 몸 건사를 잘한다고 하고는 있으나 일이 너무 바빠서 회복하는 게 쉽지 않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그때 처음으로 제게 야, 너 간호사인 거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그런데 뭘 회복이 쉽지 않네 어쩌네 꾀병이야. 아프면 하루 종일 약 먹고 누워 자면 그만일 것인데 누가 보면 이 세상에서 너 혼자 간호사 일을 다 하는 줄 알겠다. 라면서 꾀병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셨습니다. 꾀병이라니 누구보다 바쁜 코로나 시국을 보내고 있는 사람한테 꾀병이라니 도무지 더 말을 섞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네, 저도 꾀병이었으면 좋겠네요. 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뚝 끊어버렸고 다시 걸려오는 어머님의 전화는 고의적으로 씹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의 존재는 잠시 뒤로 한 채 다시 일을 하던 도중 제가 결국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하던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덕분에 바로 조치를 취할 수는 있었어요. 순간 코로나인 줄 알고서 식겁을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의사 말을 들어보니 과로에 스트레스 등 안 좋은 것들은 다 겹쳐서 정신을 잃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 아프다면서 입맛이 없던 바람에 하루에 한 끼로 버티고선 일하고 잠깐 잤더니 그것 때문에 저혈당도 찾아왔다고 하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남편까지 병원으로 줄줄이 찾아왔지만 코로나로 인해 방문객에 제한이 있어서 친정 부모님은 두 분이 번갈아 가며 들어오셔야 했고 남편은 내내 제 옆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는 며칠 휴직을 신청했고요. 저는 그냥 그렇게 병실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는 것만으로도 너무 꿀 빠는 듯 좋더라고요. 이게 얼마 만에 진득히 누워서 잠만 자보는 건가 싶기도 해서 병원밥이 맛이 없는 편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이 해다주는 병원밥이 그렇게나 맛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쓰러져 있을 때 왔던 빈혈과 저혈당 등에 대한 더 큰 조직 검사를 혹시 모르니 해보자는 의사의 권유로 하루 동안 짧게 입원을 해서는 병원에 누워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사히 검사도 끝마치고 몸도 좀 회복이 되는 듯 했어요. 여전히 온몸에 힘은 없었지만 말이죠. 그런데 혼자 있던 병원에서 뜬금없이 시어머니를 목격했습니다. 방문자증까지 끊고서 들어오신 걸 보니 저를 보러 오신 것이 분명히 보였어요. 웬일이냐고 물어보는 제 말에 환자복을 입던 저를 찬찬히 훑어보시더니 너 왜 멀쩡한데 입원까지 했니? 라는 말을 처음 하시더라고요. 아프니까 입원을 했다는 제 말에 시모는 기가 막히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랑 오랜만에 밖에서 저녁 한번 먹으려고 불렀는데 네가 갑자기 보란듯이 입원을 한 바람에 약속도 바람 맞췄잖아. 너 일부러 그런 거니? 내 아들이랑 내가 밖에서 밥 먹는 거 알고선 일부러 쓰러진 거지? 라는 말을 아주 당당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물론 처음 듣는 말이었고요. 당시 쓰러지고서 바로 응급실에 갔던 바람에 깨어나고서는 제 주변에 와 있던 남편을 보기만 했었습니다. 다시 눈 감고 떠보니 병실 아니었고 남편은 제 옆에서 잠시 간호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 잠까지 자고서는 이따 퇴근할 때 병실로 다시 찾아오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걸 다 제가 일부러 짜고 치고서 쓰러진 것이 아니냐고 의심을 하더라고요. 순간 아프던 것이 더 아파지기 시작했고 속은 더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미 자세를 보니 저를 믿고 싶어하는 눈치가 1도 없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이미 병실 안부터 씩씩대며 들어오시더니 자기 할 말을 다 해놓고는 그래서 꾀병이냐고 아니냐고 너 일부러 쓰러진 거 맞지? 라면서 제 등짝을 후려패시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 때렸다가 제가 놀래서 어벙벙 하고 있으니 혼자 신이 난 건지 아님 손맛을 느낀 건지 말하라니까? 너 지금 멀쩡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침대 위에 앉아 있는 거잖아. 그치? 너 일부러 꾀병 부리는 거 맞지? 라면서 제 팔목 하나를 잡고서는 등짝을 수도 없이 내리치셨어요. 마치 엄마가 말 안 듣는 초등학생 자녀를 흠씬 두들겨 패는 듯이 다 큰 며느리인 제 등짝을 아주 흠씬 두들겨 패셨습니다. 제 손목까지 잡아 고정시켜 놓으면서요. 그러니 주변에 있던 다른 환자들이 처음에는 제 친어머니인 줄 알고서는 아이고 이쁜 딸내미를 뭐 때릴 때가 있다고 치나 라며 장난스레 지켜보다가 제가 어머님 왜 이러세요? 라면서 점점 큰 목소리로 반항을 하며 시어머니로부터 벗어나려 하자 며느리야? 딸내미 아니고? 라고 하면서 왜 귀한 남의 집 자식을 잡고 있냐고 다가와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 자연스레 병실 밖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와 보기 시작했고 급기야 다른 간호사들의 만류에 시어머니는 겨우 제 근처 밖으로 아예 병실 밖으로 쫓겨나셨습니다. 제가 아예 처음부터 간호사한테 저 사람 지금 허락도 없이 병실에 들어와 나한테 폭력을 가한 사람이니 내쫓으세요. 라며 소리를 지른 덕분이기도 했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하고 내가 왜 아파서 쓰러졌는데
시어머니께 맞았어야 했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밖에서 어머님은 사람들 눈초리가 부담스러웠는지 입을 꾹 다무시고는 조용히 병원을 벗어나신 듯 했고요. 저는 그 길로 내내 병실에서 분이 터져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남편이 퇴원 수속을 밟아주러 왔을 때 불이 났게 퇴원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길로 남편을 데리고서 바로 시댁에 갔죠. 아, 가는 길에 남편한테 물어봐서 그날 어디서 시어머니랑 뭘 먹기로 했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갈비를 먹기로 했다더군요. 그래서 시댁 앞 마트에서 폐간에 든 갈비 한 줌을 샀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시댁에 가서 같이 갈비를 먹으려 하냐면서 조금 더 사라고 옆에서 부추기기까지 했어요. 그러니 저도 남편이 결제를 하라고 하고는 갈비팩을 2개 더 샀죠. 총 3팩을 말이죠. 시댁에 가니 어머님은 아주 평온하게 TV를 보며 계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옆에서 영문도 모른 채 제가 쓰러지지 않았냐면서 이제는 괜찮냐고 물어를 보셨고요. 남편은 그런 아버님께 우리가 갈비를 사왔으니 같이 먹자고 상차림을 하려고 했고 저는 제 몸이 안 좋다면서 갈비를 끝까지 제 손에 든 채 시어머니 옆 소파에 가 앉았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보며 아주 당당히 그래, 퇴원 수속은 잘했고 이제 몸은 괜찮니?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얼마나 가식적이던지요. 그래서 제가 아직 몸은 괜찮아지지 않았지만 이제 곧 괜찮아질 것 같아요. 라는 말과 함께 제 손으로 그 갈비팩을 그 자리에서 뜯어버렸습니다. 주먹으로 비닐팩 부분을 치면서 소파 이 한가운데서 갈비팩을 뜯자 시어머니는 그거 국물 떨어진다며 또다시 제 등짝을 후려치고 저리 가라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또 때려요? 라는 말과 함께 이거 아들이랑 먹고 싶었는데 못 먹어서 나한테 화났던 거 아니에요? 마음껏 드시라고 총 3팩을 사왔으니까 오늘 어디 한번 제대로 잡숴봐요. 라고 하면서 그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양념갈비를 시어머니께로 던졌습니다. 제 손으로 쳐 드시라 입안에 넣어주려고도 했고 그냥 가슴팍이랑 얼굴 부분에 생갈비 국물 맛 좀 보라면서 집어 던지기도 했고요. 팩 안에 남아있는 국물까지 모조리 다 시어머니께 맛보라며 플라스틱 팩 자체를 갖다 던지기도 했어요. 거실에서 난장판으로 싸워대는 저희 2사람을 말리겠다고 시아버지부터 남편까지 나서서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남은 갈비팩들까지 죄다 뜯어서는 시어머니께 가져다 던진 채 당신 아들까지 데려왔으니 잘 먹어봐요. 이제 다시는 2사람 사이에 안 낄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한 번만 더 나 찾아와서 나 후려치는 짓거리하면 그땐 갈비보다 더한 걸로 당신 가만 안 둘 거야. 내 손에 똑같이 얻어맞고 싶지 않으면 행동 똑바로 해. 라며 남편도 내버려 둔 채 시댁을 나왔어요. 2손엔 양념갈비 소스가 한가득이었고 엘리베이터로 타자 그 안에 갈비 냄새가 아주 진동을 했는데요. 체면이고 뭐고 없었고 그냥 시어머니께 제 손맛도 보여드렸다는 생각에 몸이 회복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애초에 시댁에 들어가기 전 남편의 찾기를 제가 받아서 챙긴 덕분에 시댁에서 나오자마자 남편 차를 끌고선 혼자 집에 돌아왔어요. 나중에 곧장 저를 따라온 건지 남편이 따라서 집에 도착을 했는데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서 한참 묻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어머니도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니까 자기 아들한테 제대로 된 설명도 못한 채 모르쇠로 일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다시 나열을 했네요. 병실에 뜬금없이 찾아와서는 아들이랑 갈비 먹기로 했는데 내가 부리는 꾀병 때문에 못 먹었다고 화가 나선 내 등짝을 아주 두들겨 팼다고 말이죠. 병실에 증인들도 한가득이고 내가 알고 지내는 간호사도 그 상황을 목격했으니 나는 이걸로 니네 엄마 소송까지 걸 거라면서 아직 다 닦지도 않은 갈비 묻은 손으로 남편을 향해 삿대질을 해대며 분노를 했어요.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가 아픈 며느리를 찾아봐서는 위로는 못해줄 망정 후려팰 생각을 다 하냐면서 말이죠. 갈비로 그 난장판을 치르고 왔음에도 아직 속이 다 안 풀린 것 같다면서 죄 없는 남편에게 전화해서는 시어머니를 당장 데려와 무릎 꿇리라는 말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표정이 일그러지다 못해 제 눈치를 보느라 어쩔 줄 모르는 남편의 얼굴에 제 속은 조금씩 화가 풀리긴 했는데요. 그래도 시어머니의 사과는 죽어도 받아야겠더라고요. 결국 그날 남편은 시아버지께도 있었던 일에 대한 전말을 말했고, 결국 시어머니는 그날 저녁에 시아버지 손에 이끌려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알려서 일을 크게 만들겠다고 하니 시아버지도 사돈보기가 미안스럽고 겁이 나셨는지 바로 시어머니를 데려오셨죠. 입이 이미 삐쭉 튀어나와서는 시아버지 앞에서 울기도 울었는지 눈이 충혈되어 있는 시어머니를 뚫어져라 쳐다만 봤습니다. 왔냐는 말도 물어보지 않은 채 그냥 죽이려 마냥 노려봤어요. 그러자 어머님도 제가 더 이상 뒤로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달려들면서 응징이랑 응징을 다 할 것이라 예상을 하신 건지 그제야 서서히 꼬리를 내리시대요. 아니 나는 말로 처음엔 얼렁뚱땅 넘기려다가 웃음기 하나 없는 제 얼굴을 마주보고서는 미안하다. 내가 잠시 아들을 못 봐 흥분을 해서는 라면서 사죄를 하셨어요. 손까지 싹싹 빌면서 이를 더 키우지 말라고 말이죠. 우리 엄마가 이 사실 알면 당신 오늘 살아서 집에 못 가요. 라고 살벌하게 시어머니를 향해서 말을 하자 어머님은 제 입에서 당신이란 말이 나와 당황스러우셨는지 저를 빤히 보시다가 눈을 피하시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자신에게는 시모짓을 할 명분이 없다는 걸 스스로도 잘 아셨던 것입니다. 간호사라서 저를 무시하고 또 깔보는 언행을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 줄 알았어요. 이게 다 직업 때문에 그런 건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알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그냥 며느리인 제가 다 마음에 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 꼬투리를 잡고서 괴롭히고 싶으셨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 줄도 모른 채 저는 그저 저의 직업에 대한 회의감도 가졌고 자존감도 무지하게 상해봤었고요. 이제라도 내 손에 시어머니 뺨만 안 쳤을 뿐 먹고 싶으셨다는 갈비를 쳐대며 마음껏 드시게 해서 속은 후련합니다. 제 앞에서 사과를 하며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니 지는 얼마나 속으로 창피해 죽으려고 하겠나 싶어 안쓰럽기도 하고요. 물론 제 기분을 후련하게 해주는 안쓰러움이었지만 말이죠. 이제 다시는 간호사 어쩌고 하는 소리를 안 들어도 되겠다 싶어서 그나마 마음이 놓이네요. 이제라도 심오라고 싸지르는 말들을 참아내며 듣지 않아도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